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고강도 감찰,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윤핵관 날아간다 그러니까 다들 뭔 소리야, 뭐 유재일이 또 헛소리 한다 했었던 분들이 있었어. 어, 좀 빠르다고. 좀 빠른 뉴스. 좀 리스크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세상이 시끄럽기 전에 뭐 먼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지금까지 아작이 안 나려면 대통령의 실에 들어가는 자기 부하들이죠. 자기 부하들한테 대통령 잘못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야,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일 있는지 나한테 보고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자, 감찰 결과 제가 얘기했었던 그게 사실로 나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감찰을 했더니 대통령실 내부 문서가 이렇게 단톡방 같은 걸 통해서 밖으로 뿅뿅뿅뿅 나가고 있더라.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수행 있잖아요. 나토 협상 때 수행을 했었던 뭐 민간인이 수행을 했네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어디서 유출됐는지 봤더니 장제원 라인에서 유출이 됐다는 거야. 와우. 여러분 살벌하지 않아요? 살벌하지 않아요? 그때도 제가 여기 방송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지금 왜 이렇게 이제 정보가 술술 새나가지?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의 가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가설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가설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장제원 쪽 같은데? 장제원 쪽이 김건희 공격한다라고 제가 얘기했다가 미친놈아 헛소리 하지마 그랬는데 아니 지금 이게 정황상 그래. 정황상 그래.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여의도 쪽에서 유재일이 김핵관이 뭐 김건희 핵관이다 뭐 이런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씨발 뭔 개소리들이야. 사람들이 사람 말을 개소리를 들어. 나는 벼슬 할 생각이 없어. 나는 벼슬 할 생각이 진짜 없다고. 국회의원 할 생각도 없어. 제가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당대표는 할 생각 있지라고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은 아니고 길게 봤을 때 한 나이 60 먹어서 지금부터 한 10몇 년 후에 아니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으면 연합산파 그러니까 전국연합에 대해서도 몰라. 그리고 좌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몰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커맨드 센터를 해야겠어. 커맨드 센터를 해야겠어. 막 국회의원들이 얼빠져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 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도 내가 출세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굳이 무슨 일을 한다면 돈 안 주는 일, 뭐 이렇게 명예직 같은 거면 또 몰라. 돈 안 주고 일 시키는 일이면 내가 할 생각이 있어도 나는 명예고 그런 거고 무게 잡고 넥타이 매고 이런 삶에 대해서 아주 싫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의도에서 어떤 그렇게 씨부리는 새끼들이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그래서 뭐야? 라고 봤더니 뭐지? 나 그랬었거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딱 그거다. 이거는 무슨 자기네들이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뭐 이런 거다. 그러면서 김건희만 지키면 자기들이 완전히 자기들 쳐나요. 뭐 이런 대가리를 부린 뭐야 이거? 내시들 눈에는 하진이 그거 뭐 내시와 외척의 싸움이야? 그래서 나 미친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저기 뭐야 장제원이고 뭐 저쪽 분들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 이 정치를 조선시대로 생각을 하나보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세대로 보면 X세대잖아요. 민망해 이런 얘기하는 거 민망한데 이게 인종이 변했거든.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게 변했는데 아직도 그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나도 이것저것 캤다고. 도대체 이것들이 뭐하는 짓들이야 그러고. 근데 이제 오늘 이게 다 나오는 거지. 오늘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SBS 보던데 집권초
김건희 비선 보좌 논란의 진앙지로 지목된 장제원 라인. 집권 쪽 대통령실은 사실상 장제원 의원이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사전 답사를 했고 이렇게 돼 있다. 보도로 용산 숙대밭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쪽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검찰 라인하고 검찰 라인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작업이 들어간 거야. 내가 지금 와서 이게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준석을 이 대통령 이름 팔아서 이준석을 작살내는 것도 저렇게 어설프게 작업을 치고 대통령이 우리가 사람 뒷담은 다 깔 수 있는 거야. 이준석 이 새끼 저 새끼 했건 권력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됐건 뭐 누가 됐건요 문재인이 됐건 누가 됐건 뭐 노무현이 됐건 누가 됐건 나라님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윤석열이 맞아 문재인 맞아 노무현이 어쩌고 우리가 뒤에서 씹을 수 있어. 근데 앞에서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건요 여러분 구석에서 권력이 있으면 뒤에서 씹는 새끼들 존나게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권력자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면상에다 대고, 야, 이 새끼야를, 대통령이 이준석 면상에다 대고 대표님이라고 하지. 준석이 너는 이 새끼야. 이렇게 대통령이 그러지 않잖아. 대통령이 딴 사람들한테는,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준석한테는 면전에서 그러지 않잖아. 그게 권력인 거야. 이준석부터 내가 제 어리다 싶었던 게, 대통령이 뒤에서 자기 욕했다라는 거, 뒤에서 욕했다라는 게 본인이 권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뒷담화하다가 걸린 사람이 민망하고 쪽팔린 거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욕했대요. 이런 가는 순간 그 권력을, 무게를 못 견뎌내는 거지. 당대표 권력의 무게를 견뎌내려면, 아이고, 권성동 원내하고, 대통령하고 저를 뒤에서 씹으셨군요. 아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퉁 하면서, 대통령님, 저도 뒤에서 대통령님 씹을 때 있어요. 정도로 하고 웃으면서 넘겨야지. 그걸 가지고 정색을 빨면, 그러면 당대표의 권력을, 저 새끼 가벼운 새끼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참 좀 안타까운데 그때도 그랬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부하들한테도 너 내 라인이라 나한테 보고해라 이러면서 대통령실에 사람을 보내면 그러면 뒤지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사들이 만만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야, 장제원이 그냥 떨려나진 않을 것이다. 입이 걸다, 뭐하다, 뭐, 저쪽에서 이렇게 막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해봤거든요. 또, 쫄았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감찰 라인, 검사 쪽 이쪽 라인이 칼을 확 뽑아가지고, 야, 니네, 저기 어플 깔는데요. 청와대 용산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플을 쫙 깐다고 합니다. 어플을 쭉 깐대요.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어플을 깔아가지고 통한 이렇게 그 핸드폰에서 이게 다 그냥 되게 여기 워낙에 보안 상황이 중요하니까 이게 다 감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까봤더니 이제 다들 우르르 걸린 거지 우르르. 고강도 감찰했더니 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쑥대밭이 된 거죠. 쑥대밭. 감찰을 해봤더니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인물이 장제원 의원 측이라는 전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하는데 무능 그리고 인사 참사가 계속 벌어지면서 여기서 한동훈, 이복현, 조상준, 주진우 이렇게 법률 비서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검찰 라인 이 중에서 주진우 법률 비서관님도 좀 정무 감각 좀 있어야겠어. 나 진짜 제가 보면서 갸우뚱 다들 뭐 그러는데 아무튼 이 검찰 라인들이 감찰 통해서 그러고 야 인재 찾자 안 되겠다. 여의도 인간들이 여의도에서 지금 짬밥 굴러고 그러니까 나라 굴러가는 인재 좀 데려오고 뭐 할 줄 알았더니 인재가 아니라 똘마니들만 데려다가 갖다 받고 이거는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검찰 라인들이 전면에서 인재도 이분들이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신자 프레임. 그래서 와,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유출 활용화 때문에 이제 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 혹 갔는데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 그렇다고 여러분 장제원 의원님이 제가 장제원 의원님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 이를 가지고 나를 역대째 투쟁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투쟁은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메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쪽이 이걸 조져버리는 무엇을 가져오거나 이재명 쪽을 싸우면서 조지거나 그러면서 무언가를 가져오면 그러면 당연히 오 재원 잘했어. 윤 대통령 스타일 아직 모르나? 지금 상황에서요 윤 대통령이요 에라이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이러네 그러면서 이준석 일로 와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낙조 이러면서 장제원 의원하고 이쪽한테 윤핵관한테 온팡 뒤집어 씌우고 이준석 손 들어주는 식으로 이게 문제 해결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물론 절대 그러면 안 돼. 저번에도 대선 때도 한번 그랬는데 대선 때도 한번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러지 못하면 저는 대통령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통치자입니다. 이 합종 연행을 하고 탕평책을 쓰는 데 있어서 내가 권력으로 누구를 손을 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팔로우십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이준석을 조지건 이준석 손을 들어주고 야 같이 가자라고 하건 그건 대통령의 판단이지. 대통령이 판단하면 나랑 생각이 달랐다고 해도 결정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최악인 거고 결정을 어떤 식으로도 하시면 그러면 리더십은 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집권 초에 한번 대대적인 물갈이가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그리고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SBS하고 이거 동아일보 이렇게 취재 파일 내는 걸 보면서 제가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먼저 했던 얘기들 이렇게 이들이 중용되는 것도 또 기본적으로는 검찰 출신 대표적이다 하면서 실력이다. 검사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이유도 실력이 검증됐기 때문이라는 분석합니다. 그렇죠? 실력입니다. 실력.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 진짜 간단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야 라인이 아니라 실력이야. 실력 있는 자 누구든 중용할게. 여러분 인재가 고갈된 우파판에서 실력 있는 사람 누구든지 뛸 수 있는 찬스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다시 라인들 따지고 뭐하고 하면서 엉덩이들 뒤로 빼는데 다들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쩌려고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다는 얘기예요.